네, 활기찬 라디오 50대 후반 청취자이신 김모 씨께서 사연을 주셨네요. 얼마 전에 허리를 좀 삐끗하셨는데 그 후로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아프시다고요. 아, 이거 병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집에서 좀 쉬면 괜찮아지려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이 허리 통증, 특히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허민지의 치료하는 라디오입니다.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이게 또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그런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미시건대 건강보건학 박사 상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정성금 교수님 자료를 바탕으로 쭉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허리 디스크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허리나 목이 아프면 덜컥 겁부터 내시고 병원부터 가야 하나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정성근 교수님께서는 상당수 경우에는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의 주된 원인이요. 이게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 눌러서 그런 것보다는 그 주변 신경에 생긴 염증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염증이요? 디스크 자체가 아니라? 네, 바로 그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근데 이 염증이라는 게 보통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한 1, 2달 정도면요. 이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조금씩 흡수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와, 디스크가 흡수된다니 좀 신기하네요. 그럼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허리 디스크 환자의 한 95% 정도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나 자연 경과로 좋아진다는 거죠. 95%면 정말 높은 비율이네요. 아, 그럼 대부분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꼭 병원에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위험 신호, 이른바 레드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 레드 플래그요? 어떤 것들이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게 한 2, 3일 이상 계속될 때입니다. 그냥 좀 아픈 정도가 아니고요. 네,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 둘째는 다리 쪽에 힘이 쭉 빠진다거나 감각이 좀 둔해지는 느낌, 남의 살 같은 느낌, 이런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건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마비 증상. 네. 그리고 셋째는 정말 드물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대소변 기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게 어렵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죠. 이건 신경 손상이 심각할 수 있어서 어쩌면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소변 장애까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말 참기 힘든 통증이 며칠 이상 계속되거나 다리 마비 증상 또는 대소변 장애, 이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만 아니라면 일단 집에서 관리를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성근 교수님의 그 관점이 또 나오는데요. 좋은 운동을 막 열심히 찾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나 습관을 먼저 피하는 것이 치료와 관리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좋은 걸 더하기 전에 나쁜 걸 빼자는 겁니다. 나쁜 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 앉는 자세 있잖아요. 특히 양반다리. 이게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8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8배에서 10배요? 헉, 생각보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허리를 푹 숙여서 물건 드는 자세. 이것도 정말 안 좋죠. 물건을 들 때는 항상 무릎을 굽혀서 스쿼트 하듯이 앉아서 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무릎을 굽혀서. 네네. 또 다른 나쁜 습관은요? 생활 속 습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거. 엎드려서 자는 자세. 이것도 목이랑 허리에 다 부담을 주고요. 또 컴퓨터 모니터를 너무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렇군요.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습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급성으로 통증이 딱 왔을 때는요. 무리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나쁜 자세들을 피하면서 그냥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는 게 최선입니다. 운동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 있을 때 해도 되나요? 아, 그게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 강화 운동, 물론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통증이 심할 때,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억지로 하시면 오히려 디스크를 더 자극해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운동은 급성기가 지나고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허리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운동으로는 걷기하고 수영을 많이 추천합니다. 걷기랑 수영이요? 네. 걷기는 뭐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고 허리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 운동 효과도 있죠. 걸을 때는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턱은 살짝 당기고 가슴을 좀 펴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신경 써서 걸으시면 좋습니다. 자세가 중요하군요. 그럼 수영은요? 수영도 물의 부력 때문에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서 좋은 운동인데요. 다만 그 허리를 좀 많이 꺾게 되는 영법, 예를 들어 저병이나 평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유형이나 배영 위주로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아, 저병, 평형은 피하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에서 관리하고 운동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선 통증이랑 염증을 줄이기 위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물리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약물, 물리치료. 그리고 통증이 좀 심하다면 신경 주변에 직접 약물을 주사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신경 차단술, 흔히 뭐 주사 치료라고 하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치료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 신호, 예를 들어 마비 증상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은 전체 환자의 약 5% 정도로 사실 매우 낮습니다. 아,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5%밖에 안 되는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재발 같은 건 없나요? 아, 그 정도 중요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도 안타깝게도 한 8%에서 10% 정도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쁜 자세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요. 그렇군요. 수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네,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질 수 있고 통증의 주된 원인은 디스크 자체보다는 염증이라는 점. 네, 그래서 급성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나쁜 자세 피하기와 충분한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참기 힘든 통증, 다리마비, 대소변 장애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 이 정도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허리 건강은 뭐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활 습관 속에서 혹시 허리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 그런 작은 관심과 변화가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건강한 습관 만들기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치료하는 라디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말씀 나눠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